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교통사고는 가벼운 사고여도 또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예전에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데도 한 하루 이틀쯤 지났을까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통 사고 당일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증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부분들이 천천히 없어져야만 정상적인데 이 부분들이 시일이 지남에도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은 큰 사고로 눈에 보이는 외상 아니고서는 사고가 난 이후에 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아주 크게 난 경우에는 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외상성으로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의식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간단한 검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바로 귀가를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대부분은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에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교통사고 후유증은 짧게는 한 3, 4일 안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정말 긴 경우에는 수개월 후에 증상들이 천천히 시작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우리 인체 변화라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켜보시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 왜 발생하는지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큰 충격이 몸에 가해졌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 목이 쉽게 피로해진다. 네. 이런 증상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특히나 야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다, 잠을 깬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특이적 증상으로 우리가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 같은 이런 증상들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고요. 전신이 무력하다든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몸살이 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증상들 여러 가지 교통사고 후유증의 영상들을 한번 봤었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한번 보면 제가 모식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사고가 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몸이 앞으로 한번 출렁이고 다시 뒤쪽으로 꺾여버리겠죠. 이런 편타성의 동작들을 나타남에 따라서 목이 먼저 한번 출렁거리고 그 밑에 있는 척추, 흉추랑 요추부도 한꺼번에 흔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반까지 증상들이 같이 받게 되고요. 자, 이렇게 몸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 뒤쪽에 있는 척수라는 신경, 그리고 옆에 있는 경동맥,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몸 전체적으로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 목이 흔들리면서 뒤쪽에 있는 인대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 그리고 근육의 미세 손상으로 인해서 안쪽에 있는 혈관들이 서로 막혀버리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어혈의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증상들에서 두통, 그리고 이명, 그리고 어지럼증, 여러 가지의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또 우리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창문 쪽에 부딪힘으로써 생기는 이제 클라시라고 하죠. 네. 어혈의 발생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으면서 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편타 손상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편타 손상은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증상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아까 한번 출렁이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몸이 출렁이는 것들을 우리가 채찍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편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목이 한번 뒤로 꺾였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목에서 한번 꺾이게 되면서 그 파동이 그 밑에 있는 척추와 골반까지 이어지는 그 채찍과 같은 움직임을 우리가 편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편타 손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목의 통증, 그리고 두통, 이명, 현기증, 메스꺼움 이런 전신적인 증상들이 있겠지만 서서히 그 부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목만 불편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허리 쪽이 불편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골반 쪽으로 다시 갔다가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시 또 목과 어깨, 머리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편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이 나타나면서 몸에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가 난 뒤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해보는 것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MRI 같은 연부 조직에 대한 검사를 해보게 되겠죠.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 손상, 그러니까 골절 아니면 골의 미세 손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부터 먼저 찍게 되고요. 옆에 있는 근육이나 내부 장기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출혈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MRI나 CT 같은 정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나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환자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저희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이 기본적으로 들어오실 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의자까지 걸어 앉아 들어오고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들, 앉아있는 모습들 이런 몸짓 언어들을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동작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관절에 우리가 제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들이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났다라는 이런 문진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고가 우리가 정면 충돌이었는지 아니면 후방 추돌이었는지 이 부분들에 따라서도 증상들이 많이 틀려질 수 있고 사고 순간에 내 몸의 위치가 어땠는지 안전벨트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지 다리 위치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 몸이 충격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겠구나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학적 검사를 하고 전체적인 손상을 다시 한번 검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방법을 찾아볼 텐데요. 네. 먼저 한약이나 침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가장 주된 원인은 어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근육의 곽인장이라든지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미세 손상 같은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약침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약에서 정제한 중요한 약재들을 안쪽에 환부에다 직접 넣어주게 되고요. 이때 어혈과 그다음에 근육의 곽인장을 풀어주는 좋은 치료법들이 약침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우리 치료법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혈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주변에 차 소리만 나도 우리가 깜짝깜짝 놀란다. 네. 클락슨 소리가 나도 내가 운전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한약으로 어혈 치료와 동시에 안신요법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해주는 치료들 이렇게 침과 한약의 두 가지의 역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혈을 풀어주는데 약침과 그리고 한약을 이용한다 이 말씀이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나요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대표적인 우리가 척추의 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추나요법을 우리가 치료법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몸이 아까 한번 휘청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 교통사고는 우리가 미세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내 몸이 한번 전체적으로 휘청이면서 충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의 과긴장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밸런스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척추 관절의 배열이 틀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의 치료를 도모를 할 수가 있고 배열이 틀어진 부분들 그리고 배열이 틀어진 관절들이 제 위치로 재정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원장님 혹시나 부작용은 없는지도 걱정이 되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고 당일에는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날 서서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 후부터 급성기의 단계를 2주에서 3주까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미묘한 내 몸의 증상들이라도 후유증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것들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교통사고 후유증은 초기 대응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내가 후유증인지 아닌지 자가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4가지의 교통사고 후유증의 자가 테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다음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날부터 대부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목의 통증과 더불어 목을 삐끗한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목이 뻣뻣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앉아있을 때 서서히 목이 굳어간다, 목이 빨리 피곤해진다. 이런 증상들도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 가지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비특이적 증상으로 두통, 그리고 현기증, 그리고 속이 약간 메스껍다. 이런 식의 증상들도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 가지 증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목뿐만이 아니라 등 뒤에 날개죽지 사이에 그리고 어깨 쪽에 통증이 전파가 된다든지 팔, 다리, 손에 그다음 저리거나 아니면 감각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 가지 증상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사고 후유증 자가 테스트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해당 증상이 있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좀 고생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들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되겠죠. 네. 하지만 결국 이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내가 운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알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그 후유증을 예방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진단, 그다음 검사, 그리고 정확한 치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소한 부분들이라고 해도 내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빠르게 치료가 되도록 해야만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서 내 몸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과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